그거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아까 뭐 개선 중요사항들 이렇게 뭐 쭉 됐는데 어쨌든 당분간 농지 매물이 늘고 가격이 조금 하락할 겁니다. 현재까지는 수도권에도 그 농지도 아파트 모양 해가지고 지금까지 꽤 많이 올랐어요. 꽤 많이 올랐고 지금 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주춤거리고 있고 크게 오르지도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특히 3기 신도시 보상이 작년 상반기부터 풀리기 시작했죠. 작년 상반기부터 풀리기 시작을 했고 수도권의 택지개발지구에서 돈이 풀리기 시작했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풀렸어요. 수도권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몰린 지난 하반기부터 이렇게 봐도 지금 수도권에 뭐 아파트가 됐든 공장이 됐든 상가가 됐든 또는 토지가 됐든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관망세에 들어있다. 그렇게 약간 하향은 아니고 정체돼 있어요. 지금 거의 꼭대기 상단에서 정체가 되어 있고 그래서 뭐 현재 상태는 이런 상태고 대선이 지나고 나면 초기에 이제 어떤 그 변동이 조금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이 상태를 유지하거나 뭐 약간 오르거나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을 지나면서부터는 부동산이 저는 내릴 거라고 봐요. 저는 내릴 거라고 보고 올 겨울부터는 많이 내릴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 뭐 이러는 시기가 올 거니까 이럴 적에 또 우리가 오히려 좋은 매물을 잡을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꼭 올해가 아니라 올해부터 농업인을 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얘기하는 이 농업인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일단 제촌작용하고 있는 농지 소유자는 변동사항 전혀 없어요. 변동사항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제촌작용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다만 제촌작용에 대한 입증 자료를 최대한 좀 많이 확보하세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가지가지 100가지라 그랬어요. 수매나 판매 실적. 판매 실적이 가장 좋은 자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경영체 조합원 등록은 사실은 아닌데 농업경영체 그다음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확보하셔라. 그다음에 약간은 귀찮더라도 비료나 농약을 살 적에 1년에 한꺼번에 한 번에 가서 한꺼번에 꽝창 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10포를 산다 그래요. 내가 비료를 10포를 사게 되면 봄에 한 5포 정도, 여름에 한 서너 포 정도, 봄에도 2, 3월 달에 한 5포 정도 또는 4, 5월 달에 한 뭐 5포가 됐던 2~3포가 됐던 이렇게 조금 분리해서 가지수를 여러 개 만들으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비료를 10포를 사는데도 2~3번에 나눠서 사셔라. 귀찮죠? 귀찮기는 하지만 나중에 입증 자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였을 적에 또 이렇게 했을 적에 보면 왠지 더 농사 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실적, 수매나 판매 실적은 대부분이 아주 많은 농사를 지신 분들은 판매 실적이 없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약용작물 같은 거를 재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약용작물은 일반적으로 3년이 지나야 수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약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년, 5년마다 한 번씩 채취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없는 해도 있죠. 이때는 뭐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생산이 없는 거니까. 재배만 계속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없는 해가 있다 하더라도
판매가 되는 해에는 판매 실적을 좀 확보하셔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매실나무를 제가 밭에다 심었어요. 매실나무 심었는데 매실이 크고 있어. 자, 매실이 별로 관리를 안 했으니 매실이 별로 그렇게 많이 못 땄어요. 그렇더라도 하다못해 내가 갔다가 우리 옆집에다가 한 박스를 줄라 그래. 4kg가 됐든 5kg가 됐든 10kg가 됐든 옆집에 한 박스를 줄라 그래. 그럴 적에도 한 4, 5천 원 들여가지고 그 농지가 있는 거기에 우체국이 됐든 화물이 됐든 택배 회사가 됐든 거기 가서 택배로 붙여주셔라 그런 얘기예요. 5천 원 정도 더 쓰시고. 왜 쓰라 그래요? 나는 지금 뭐를 하려 그래. 제천자경 하면은 몇 천만 원을 버는 거고 거기다 양도세 감면을 받으면 1억 1천만 원까지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수고는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절세로는 뭐 제천작용하고 있는 거 상속하면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양도차익이 한 5억 넘어가고 뭐 장기 보유하고 이랬으면은 배우자 증여나 자녀 증여를 좀 하셔서 분산을 하세요. 그리고 구입가를 좀 올리시고 그 세금을 좀 절세하시라. 5억까지는 왜 5억까지는 그랬냐면 한 4억 원까지는 양도세 1억 감면 받으니까 세금이 별로 없거든요. 세금이 별로 없는데 한 4억이 넘어가면 5억서부터 이제 세금이 꽤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부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에서 제가 설명을 또 다시 드릴 겁니다. 그건 왜 그러는지. 그 다음에 작용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떨 거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양평에 있는 농지를 지금 부천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살면서 양평에 있는 농지를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농업인이라는 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인 혜택을 유지하라 그런 얘기예요. 농업인을 유지를 하면은 조합원이라는 걸 반드시 들으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지역농협조합원. 그 양평에 있는 그 농협이 아니라 부천에 있는 농협에 들으시면 수익률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작용을 하면서 농지를 일부 증여해서 영농 경력을 축적하게 하라 했는데 면적이 좀 많다고 그럴 때 그러니까 딱 농업인용이야. 그러면 주고 말고 할 것도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우리 질문하셨듯이 천평이요. 천평이면 내가 3, 400평 자녀들한테 3, 400평 정도씩을 증여를 해서 영농 경력을 하면서 조합원을 만들어서 거기도 작용하게 하면서 조합원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수익이나 혜택을 좀 챙기시라 그런 얘기야. 자녀분들 중에는 특히나 학생들이 있고 그러면 학자금도 나오고 뭐 이러는 것들이 꽤 있어서 괜찮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로 부수적으로 그러면서 영농 경력이라는 것도 좀 쌓아놓으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작용에 대한 입증 자료를 아까 제천 작용만큼은 아니지만은 작용에 대한 입증 자료는 그래도 챙겨 놓으셔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행정기관이나 이쪽에서 요구할 때도 있고 또 세상은 어떨지 몰라. 그러니까 이왕 비료 산 거, 이왕 낫을 산 거, 이왕 뭐를 산 거, 작용에 대한 자료를 챙기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5억이 넘어가면 장기 보유했다면 배우자 증여를 해서 구입가를 낮춰라. 그래서 이거는 뭐 전체를 남겨도 괜찮아요. 배우자한테. 왜? 배우자는 다 똑같으니까 다 작용밖에 못하지 제촌작용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올리면 이렇게 많이 됐을 때 시간이 지났을 적에 더더군다나 뭐 공시지가로 5억이 넘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감정평가를 해서 부익가를 높이는 거죠. 그런 후에 5년 있다 매도를 한다면 세금을 거의 절반 가까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고 그런 거 저런 거가 나는 싫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배우자 증여 이거 엄청 싫어하세요.
예, 그런 거 저런 거 싫다. 내 이름으로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개발 같은 거에서 사업용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부터 찾아봐라. 근데 농촌에 있는 농지를 가지고 사업용으로 전환해 봐야 이득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크게 제가 권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임대 농지, 임대를 주고 있는 거, 농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가급적 작용을 하라는 거예요. 가급적 작용을. 예. 가급적 장애를 농업인적으로. 그다음에 앞에 거하고 이거 똑같이 써놨는데 왜 그러냐면 임대 주고 있다면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서 자녀들이 영농 경력을 쌓게 작용을 하게 자녀들도. 그래서 예를 들어 1,000평이 있다. 예, 나만 지금 주고 있다. 그러면 아들 딸이 둘이 있다. 아들이든 딸이든 둘이 있다. 그럼 나하고 셋이 아들 딸 주고 나까지 하면 셋이 1,000평 놓으면 각자가 다 농업인이 돼요. 각자가 다 농업인이면 셋이 다니면서 거기다가 약초를 심든 과수를 심든 하고 풀 좀 깎고 뭐 하고 이렇게 좀 관리를 하면 3명 다 조합원 들어서 혜택 보고 전수 보고 이러면서 영농 경력 쌓으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 주변에, 내 도시 주변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도시 주변에 토지 나오면은 그때 투자를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이 자료는 뭐 일부 챙기시라는 거야. 요 앞에 얘기한 거고 똑같고 그런 거 저런 거 안 되겠다. 작용이고 뭐고 나는 다 귀찮다 안 되겠다. 그러면 농지은행에 위탁하셔야 돼요. 농지은행에 위탁하시는데 추가로 농지 투자는 못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한 필지를 내가 일부만 주고 일부는 위탁 안 돼 있는 거예요. 한 필지는 전부를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저거 아니면 개발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해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타용도로 사용 중인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불법 전용이야. 불법 전용해서 농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 이거 역시 작용을 하셔야 돼. 제천 작용이 최고고 작용을 하셔야 돼. 작용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농지로 만들어서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아니면 아예 개발 원상복구 해놓은 상태에서 개발로다가 사업용으로 전환을 했어요. 타용도로 사용한다고 그러는 것은 그 지역은 그래도 타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불법으로 자꾸 하실 생각 말고 합법으로 하세요. 합법으로 해서 그 용도에 맞게 사업용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도록 하고 주말체험 영농농지 소유자라면은 뭐 아까 했지만은 자 농업인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농지를 추가 구입해서 농사를 제대로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해야 농업경제 농지원 농지원 농지대장은 이제 되니까 이런 거가 되고 증빙 서류가 하나라도 더 남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매도 의사가 없다면 제촌 작용을 하고 제촌 작용이 안 되면 작용이라도 해보시라. 이건 뭐 반드시 작용을 꼭 안 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 주말체험용 농은 겠지만은 웬만한 작용을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대부분이 아주 들판에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마을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니까 개발해서 사용이나 수익형으로 만들어라. 농지은행에는 위탁이 불가해요. 1,000제곱미터 미만은 농지은행 위탁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서 뭐 때를 보면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여기 26, 65 했는데 16, 55%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해보셔라. 아, 요거 꼭 안 고쳤네. 요것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이 3억이 났을 때 주말체험용농에 제촌 작용하고 비사업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 양도 차익이 3억이에요. 10년 동안에. 이렇게 했을 때 총 내야 될 세금이 한 7,793만 원 정도 됩니다. 제촌 작용을 하면. 제촌 작용을 했고 8년 이상 제촌 작용을 했으면은 그리고 입증을 가능하다 그러면 양도세 감면을 1억까지 받기 때문에 1억 감면 받아서 양도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3억을 제천작용을 하면 총 내야 될 세금이 한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8년 이상 제천작용하였고 입증 서류가 있다 그러면 감면받아서 내야 될 세금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비사업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비사업용은 제천작용 안 하면 총 내야 될 세금이 1억 400만 원이나 된다 그런 얘기예요. 1억 400만 원이나. 그러니까 왜 어째서 제천작용을 해야 되느냐? 또 이왕 제천작용을 한다 그러면 8년 이상이나 뭐 이런 걸 왜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농지 소유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촌작용을 하는 경우라면 계속 제촌작용 유지하는데 특히나 노령 부모님, 시골의 부모님이라면 제촌작용 지역에 있다면 작용을 유지하셔라. 제촌 지역에 있다면. 자녀들이 좀 다니면서라도 죽을 때까지 유지하셔라 그 얘기예요. 이거 임대 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새 뭐 농기계로 웬만한 거 다 하기 때문에 그 며칠 가서 그 자녀들이 결국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하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제촌작용 하다가 자녀분들이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 상속을 받아버리면 세금 혜택을 엄청나게 그거 다 볼 수 있어요. 이 세금 혜택을. 그러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하시라는 거예요. 내 돈이라고. 그다음에 작용을 하고 있는 그렇다고 부모님이 바로 뭐 올 것 같으면 아니야. 예. 작용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작용으로 농업인을 지속 유지하셔라.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매도하기 2년 전에 사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전략을 짜봐라. 예.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2년 동안 제촌작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매도하기 직전에 2년 전에 가서 제촌작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아까 같이 개발하는 방법이에요. 개발을 해서 사업용으로 바꾸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걸 해봐라. 작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리고 작용을 할 수 없다면 농지은행에 위탁해라. 그래서 사업용으로 8년 이상 농지은행에 위탁을 해서 사업용으로 전환한 후에 매도를 하셔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뭐냐 사업용으로 2년 전에 해서 하는 방법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셔라 하는 거고 현재 제촌작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작용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뭐 그대로 유지하고 간다 그러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재천작용하지 않을 때는 어쨌거나 팔기 전에 좀 매도 전략을 좀 짜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매도 전략을 짜보셔라. 그다음에 뭐그 5년 안에 미리미리 팔으려 그러면 그 매도 전략을 짤 때도 그때는 뭐 크게 적은 없는데 만약에 5년 후에 판다 그러면 증여를 하면서 그 구입가를 높여가지고 절세 전략을 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농업인인 경우에는 농업인 조건은 무조건 유지하고 가세요. 가급적. 농업인은 그래서 왜 이걸 유지하라 그러면 아까 제가 농지 원북 과거 경력을 전서 띄어서 확보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냐면 농업인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농업인이구나. 자, 우리 모두가 내가 세무 담당자예요. 세무 담당자인데 들어왔는데 자, 8년 딱 8년짜리만 들어온 사람하고 10년짜리 들어온 사람하고 20년 들어온 사람, 30년 농사 짓는다고 들어온 사람하고 누가 과연 더 농사꾼이라고 인정을 해. 똑같은 소리가 들어왔어요. 단지 그 농사진 경력에 대한 입증 자료만 달라. 네. 누구를 더 인정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가급적 영농 경력은 길게 유지를 많이 하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업인이 됐다 그러면 농업인용 농지를 갖고 있어요. 내가 농업인용. 제가 아까 양평에 농지가 있다 그랬어요. 양평에 농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 농사 짓는 농지는 좀 쳐다보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농사지러 양평으로 갈 거야.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귀농할 거야. 또 내가 농사 지어서 수입을 올리려고 내가 갈 거야. 그러면 쳐다봐야죠. 그거는 당연히 봐야지. 근데 여기 들으시는 분 중에 농사 지려고 지금 들으시는 분 별로 없을 거란 말이야. 다 돈 되는 농지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돈 되는 농지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거는 도시 근교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직접 사업장으로 사용을 내가 하든 수익형이 되든 뭐 임대가 되든 다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데 수요가 창출하고 수익이 증대될 수 있는 데래야 된다는 얘기. 농지연금으로서 가치가 있는 데래야 되는 양평 땅 예. 그래도 꽤 비싸서 4, 50만 원씩 합니다. 또 100만 뭐 위치 좋은 데는 100만 원씩 합니다. 예. 그냥 농사만 짓는 농지 4, 50만 원씩 하고 뭐 좀 저거 한 거 100만 원씩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자 수도권에 도시 주변에 붙은 것들은 들판에 있는 게 100만 원이 넘고 도시 주변에 붙으면 500, 1000만 원씩 해요. 어떤 게 돈 되는 농지예요. 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향후에 농업인이 아니다. 그러면 농업인 경력을 쌓기 위해서라도 이런 귀농귀촌 교육이라든가 뭐 임업경제가 됐든 농업경제가 됐든 이런 거. 그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있으면 농업인용. 제가 자꾸 얘기는 농업인의 경력을 많이 쌓으시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꾸 투자하고 관심을 가져보셔라. 그다음에 진흥 지역 내 농지는 제천작용이 가능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그냥 하세요. 근데 투자용으로 진흥지역 내에 농지를 한다. 그는 대대손손 내가 아니라 우리 손주 증손주들이 가질 수 있게 하려고 그런다면 글쎄 하셔도 괜찮은데 투자 대비 수익률은 생각하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는 내가 그냥 땅을 많이 확보했다가 자녀들한테 주고자 한다는 개념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천작용하다면 이렇게 하시면서 농업진흥지역 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하고 뭐 하라는 거 하고 온 거고. 예. 진흥지역 밖에 거는 뭐 불가하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시다가 개발해서 좀 활용하시라는 거고 상속받은 농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예, 휴경을 하면 처벌 대상이니까 가급적 해고 사인 간에 할 거면은 차라리 농지은행에 위탁을 해서 하셔라 하는 얘기 드렸고 8년 이상 제촌작용하고 증여나 상속한다면 자 증여는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8년 이상 제촌작용하고 증여를 한다면 사업용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8년 이상 제촌작용 입증 서류를 이때 확보해야 돼요. 그다음에 상속은 역시 똑같이 8년 이상 제촌작용하고 상속받은 농지는 입증 자료를 그때 확보해서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건 언제 팔아도 똑같이 사업용으로 인정해요. 이거는 그거 말고 해야 될 게 상속받은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있어요. 안 짓고 계속 있다가 팔기 직전에 1년 이상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저는 가급적 이때 2년 이상 지라 그래요. 2년 이상 지면 본인이 사업용이 되죠. 2년 이상을 지면. 그러면 사업용이 된 상태에서 상속세를 아버지가 8년, 아버지가 될지 어머니가 될지 모르지만 이 8년 이상 지은 거에다가 내가 농사진 경력을 더해서 양도세 1억 원을 감면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필지면은 1억 원, 지방세까지 1억 1천만 원을 감면받는데 이게 두 필지나 세 필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해 팔고 내년에 팔고 그러면 올해도 1억, 내년에도 1억 이렇게 감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이거 8년 이상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요거 하나만 확보했다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입증자료 이거 확보했다가 1년에 1억씩, 1억 천씩, 1억 천씩 2억 2천을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촌자경을 하실 수 있도록 예, 유지를 시켜드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만 이 8년 이상 입증 자료는 증여나 상속을 받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확보를 하셔라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하죠. 예,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내려가서 문상을 해서 그 조의금을 낼 게 아니라 이 제촌자경 입증 서류를 쉬는 날 하루 띄워놓아라. 그것이 돈을 버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농지 투자는 이렇게 농지 소유자라면 가급적 죽을 때까지 제촌자경한다는 생각을 가지셔라. 가지셔라. 물론 농업인용인 경우에는 자격만 하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사업용으로 전환을 해라. 또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을 해라. 웬만하면 농지는 그 장기 보유하면서 이렇게 전략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투자나 이런 거 할 때는 좀 조심하시라는 거고, 신규 투자자는 농업인을 먼저 만들어라 해요. 농업인을 먼저 만들어라. 그래서 농업인을 만들면서 하시라는 거고, 뒤에서 이거 다시 좀 저거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좀 노려보시라는 거예요. 좋은 물건들이 나올 테니까 노려보셔가지고 투자를 좀 하시기 바라고. 농지투자 성공 비결은 없습니다. 제촌작용하면서 장기 보유를 하면서 중간에 배우자 증여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사업용이나 내 사업용이나 또는 임대용이나 또는 농지연금용이나 이렇게 활용을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까지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농지 구입에서 처분까지 하는 이 관리하는 요령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